그나마 비가 와서 푹푹 치는 더위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습도가 높아지니 끈적거려서 그것대로 짜증이 나네요. 기력에 도움되는 음식 챙겨 먹고 몸 챙기면서 더위 나야겠어요. 지금은 그나마 감정 기복이 덜한데 예전에는 정말 매일매일이 짜증스러웠던 것 같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특히 집에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더 심했는데 요즘 그 인간 안 보고 사니 살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관계 있잖아요.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그래서 참고 살았더니 결국 저만 병이 나더라고요. 그때의 경험으로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맞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제가 멀리해야 하는 거죠. 인생의 참 교훈을 얻게 해준 그때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들어주세요.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려는 얘기는 파토난 저의 결혼 생활 얘기예요. 결혼할 때는 정말 사랑해서 평생 이 사람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애랑 결혼은 어쩜 이렇게 다른지, 그것도 살아봐야 아는 것이라 애 낳고 나이 들어서 관계를 끊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하여간 저를 억척스럽고 무식한 아줌마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은 연애할 때만 해도 못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은 저보다 2살이 많은 오빠였어요. 집에서 마지로 자라 매사가 진지한 저와는 달리 일남일녀의 막내로 자란 그 사람은 애교도 많고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소개팅을 처음 했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날 정도로 인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라고 합니다. 네, 이현우예요. 와, 연우씨, 듣던 대로 정말 예쁘시네요. 제가 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예쁘세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진짜요? 예쁘단 얘기 처음 들어요? 와, 남자들 죄다 눈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미인을 몰라보다니. 넉살이 어찌나 좋은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거는 그 사람 덕분에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고 유쾌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수줍음을 참 많이 타는 아가씨였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랑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의 수줍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는 아줌마가 되어 있지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도요. 그날 분위기 탓인지 음식이 맛있어서인지 그 사람과 나누는 얘기가 정말 재미있었고 그래서 헤어질 때 다음 약속도 잡고 헤어졌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또 그와 만나는 게 기대까지 되더라고요. 그렇게 2번째 만남을 가졌고 역시나 그날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꿈이 개그맨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서울에 가서 오디션도 몇 번 봤는데 죄다 떨어져서 개그맨의 꿈은 접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서도 얼굴에는 아쉬움이 잔뜩 남아 보였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계속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착실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기를 바라시고 저도 마냥 꿈만 쫓기가 두렵기도 해요. 현실에 맞춰 살 나이가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짠해졌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됐던 건데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성애 같은 게 발동됐는지 그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곧 연인이 되었죠.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느낌, 같이 있으면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손에 땀이 차면서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이요. 다들 연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때는 저도 그런 시절을 거치면서 그에게 콩깍지가 씌이게 되었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그와 사귄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연우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잘해줄게. 나 결혼하면 아버지가 유산 넘겨준다고 하셨어.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살게. 살림도 내가 다 할게. 응? 청혼을 받고도 제가 바로 대답을 못하니 딴에는 저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 말 같아요.
아버지 유산이니 뭐니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먹이며 저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 유산을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지만 결혼이란 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당시 제 나이도 28살이니 마냥 순진할 때도 아니고 말이에요. 재벌가에 시집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발선이 여유로우면 살면서 도움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버님도 저에게 결혼하면 집 한 채 해준다고도 하셨고요. 게다가 먼저 시집간 친구들이 결혼해서 살면 다 똑같다고 이왕이면 고르고 골라서 가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줬기에 그 부분도 마음에 걸리던 차였어요.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 사람 자신감에 마음이 홀랑 넘어갔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신혼집으로 쓸 집 리모델링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아버지가 넘겨주신다던 아파트로 갔어요. 전세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비싼 동네의 신축 아파트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가서 보니 생각과 너무 달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여기 분양 당첨되셔서 사두신 거래. 그래서 내가 장가갈 때 이 집 나 주기로 정해놓으신 거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정말 오래된 아파트더라고요. 30년이 넘은 아파트였는데 5층짜리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복도식의 23평 아파트라서 내부가 정말 작더라고요. 어때? 괜찮지? 새로 싹 고쳐서 들어오면 우리 둘이 살기에 딱 좋아. 그러네. 자랑스럽게 말을 하니 맞장구는 쳐줬지만 나중에 아이까지 낳고 살면 좁긴 하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사주신 건데 좁다고 마음대로 팔 수도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살아야 할 텐데 나중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명의 아파트가 생기는 것만 신이 나서 들뜬 그 사람을 보면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우리 침대 산 거 바꿔야 할 것 같아. 우리가 고른 걸로 넣으면 안방에 침대밖에 안 들어가. 사이즈가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퀸이랑 킹이랑 비슷해. 프레임 때문에 오늘 집 보고 왔는데 복도식이라서 생각보다 좁아. 복도식? 하휴. 안방이 작아서 고른 침대를 바꿔야 한다는 제 말에 엄마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셨어요.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여유 있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딸이 시집 가서 고생 덜 했으면 싶으신 거죠. 또 상견례 때 시아버님이 집이랑 다 준비되어 있다고 몸만 오면 된다면서 허풍을 치셨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집안에 여유가 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말한 거랑 달라서 마음이 안 좋아지셨죠. 결혼이란 게 연애랑 또 다르잖아요. 혼인신고해버리고 나면 연애처럼 바로바로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앞뒤 말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었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맘 달래드리느라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작은 평수 아파트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면서 말이에요. 대출로 시작하는 신혼부부도 많은데 우리는 살 집이 있는 상태로 시작하니 엄청 조건이 좋은 시작이었죠. 그렇게 좋게 말을 해서 결혼식 준비를 마쳤고 식도 잘 올렸어요. 양가 모두 첫 결혼식이라 손님들이 참 많이 와주셨는데 덕분에 성황리에 결혼식을 마칠 수가 있었죠. 결혼 초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을 꿨어요. 둘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의 월급은 무조건 적금을 넣어서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 가는 걸 최우선 목표로 잡았죠. 5년 정도면 분양받고 계약금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계획대로 하려면 아이는 좀 늦게 가져야 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자면서 희망에 부푼 신혼을 보냈어요. 애초에 계획한 대로만 됐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계획한 대로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제일 먼저 저에게 생긴 문제가 바로 임신이었어요.
물론 임신을 알았을 때는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서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죠. 오빠, 나 임신됐어. 정말? 진짜야? 봐봐. 2줄이잖아. 맞지? 와, 진짜네? 연우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결혼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생각지도 않게 임신이 되었어요.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뒤에 생길 문제들은 생각지도 않고 기쁘기만 했어요. 너무 좋고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곧 저의 임신 사실은 양가에 알려졌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일 그만두고 진우 뒷바라지나 하면서 아이 키워라. 아니에요, 아버님. 저 일 더 할 수 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도 있어서 아이 낳고도 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내 말 들으래도. 임신을 했다고 일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먼저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니 너무 혼란스럽더군요. 게다가 분양받으려고 적금도 넣고 있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면 그 적금도 유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자.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좀 끔찍하셔. 일 계속한다고 하면 집 명의 다시 바꾸신다고 할지도 몰라. 아니, 내가 일하는 거랑 집 명의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버지 옛날 분이라 고지식하셔. 우리가 어른 마음 편하게 해드리자.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당연히 제가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반으로 줄어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일을 그만뒀어요. 아닌 말로 남편이 가장이니 금전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해결하겠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해서 입덧 때문에 힘든데 괜히 혼자 애쓰지 말자란 마음도 들었고요. 상황이 바뀌면 그 사람도 다른 대안을 구하겠지, 그렇게 여겼는데 그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었고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혼 5년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아이가 한 명 더 태어나 5살, 3살 이렇게 2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었어요. 당연히 첫째를 가졌을 때 일을 그만둔 이후 계속 전업주부를 했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넉넉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하나 더 생기니 더욱 허리를 졸라매야 하더라고요. 미용실은 6개월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늘 무릎 나간 바지에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말 안 듣는 아들 2을 데리고 다녔어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아이들을 어디 맡길 곳이 없으니 일을 할 수가 없었고 늘 생활비에 허덕이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서진이 엄마,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신규 채용하는데 와서 교육 들어봐. 교육 듣고 시험만 쳐도 100만 원 넘게 받아가니까 일 안 해도 돼. 응? 같은 동네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보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만나서 종종 좋은 얘기도 해주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해주고 해서 좋았거든요. 매번 같이 일하자고 저에게 말했었는데 남편이 보험 일을 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해서 말도 꺼내기가 어려웠죠. 그런 곳에 따라가서 네 보험만 잔뜩 들어주고 그만두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 된다고 그래. 그냥 애들이나 키워. 애들 나중에 다 커서 그때 일하러 나가면 되지. 아니, 지금부터 배워놓으면 되는 거잖아. 본격적으로 일하는 건 그때 가서 하고 교육만 받아도 돈 된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해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겠어요. 다시 또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애들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죠. 그러던 중 보험하는 언니가 간병보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잖아. 나중에 시아버지 편찮으시면 그거 간병 혼자 하겠어? 애 2이나 돌보면서 그거 못해? 지금 저렴하게 보험 넣을 수 있을 때 간병보험 하나 해놔. 응?
아, 그런 것도 보험이 돼요? 아, 그럼 요즘 보험 상품 워낙 다양해서 내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찝어서 알려주는 거야. 간병보험이라는 말에 솔깃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아버님만 계신 상태였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니었지만 칠순이 다 되어가는 연세라 신경이 쓰이긴 했어요. 그래서 또 남편에게 상의를 했더니 그 여자 만나지 마. 또 그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서 보험 얘기야? 자꾸 이런저런 보험 들어서 나중에 감당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보험회사 당신이 다 먹여 살려주냐? 뭔 말을 또 그렇게 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잖아. 이런 것도 의논 못해? 이제 나한테 보험 얘기하지 마. 알았어? 밖에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보험 얘기를 빌미로 쏘아붙이고는 꽝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남편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서럽던지 말없이 제가 울고 있으니 아들 둘이 다가와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호강시켜준다면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결혼 5년 만에 생판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사니 정말 같이 살 맛이 안 났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이들 보면서 참고 사는 거였죠. 그렇게 간병비 보험으로 한바탕 한 후 3개월 뒤 시아버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그때 발견하게 된 거죠. 이미 3기나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간암은 증상이 미미해 그나마 일찍 발견한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너무 낙담 마세요. 요즘은 암 걸려도 수술하고 치료하면 괜찮아진대요. 수술비랑 진단비도 보험에서 나올 거니까 돈 걱정 마시고요. 예, 아버지. 그 몸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아버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여서 마음 편해지시라고 몇 마디를 건네는데 그래도 계속 어두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보통 병이 아니니 그러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잠시 뒤 아버님이 입을 여셨죠. 내가 니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나도 몰랐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보험을 다 해지해버렸어. 세상에, 병을 발견하기 2달 전에 암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들을 모조리 다 해지하셨다는 겁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갱신비 부담도 되고 해서 이제는 병에 안 걸리겠지 싶은 마음으로 해지하셨다는 거죠. 월 납부금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미리 저희와 상의를 좀 하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것을 혼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릴 줄 알았으면 해지 안 했지.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나도 지금 너무 황당하고 그렇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칠순 노인네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는데 그 앞에 대고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속상한 걸로 치면 본인이 제일 그렇겠다 싶으면서도 앞밀이 까마득해 좋은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아버지가 그리한 것을 차마 뭐라 못하고 밖에 나가 줄담배만 피워대고 있었어요. 요즘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수술 치료비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수술 후에 항암이며 식단 관리며 케어를 하려면 죄다 돈일 텐데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파졌어요. 당장 수술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고요. 우리 그 간병비 보험 같은 거 없지? 지난번에 내가 말 꺼냈을 때 나한테 뭐라 한 거 기억 안 나? 미리 준비하자고 말한 걸 가지고 노발대발 해놓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뒤늦게 저한테 간병비 보험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며 정말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싶었어요. 부부라는 게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의지해서 상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기 입맛에만 맞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요리조리 말을 바꾸고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맘 상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서 자기 와이프라서 그렇게 대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밖에 나가서 남한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훤히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헤헤거리면서 사람 좋은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집에 있는 저한테만은 아주 모질게 굴고 그랬거든요.
잡은 고기 암만 밥 안 준다 해도 살 수 있게 숨통은 틔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휴, 아직도 그때 일을 꺼내면 속이 이렇게 상해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산 것 같아서 말이에요. 어쨌거나 그때 시아버님 병수발 제가 다 했어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당시 친구랑 동업으로 술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인건비 줄인다고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서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낮 시간에 짬이 날 때는 모자란 잠을 잔다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별 수 있나요? 제가 해야죠. 거기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은 아버지가 수술까지 하셨는데 일이 바쁘다면서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딸랑 전화 한 통만 하고는 쌩까는 거였죠.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어쩜 그리 매정할 수가 있는지 아버님 자식 농사는 망치셨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낮에 애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 간병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병원으로 가서 수발 다 들고 녹초가 돼서 집에 오곤 했어요. 집에 오면 뭐 쉴 수나 있나요? 애들 저녁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휴, 내 몸 하나 챙길 여유 없이